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서로 아니다,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 급발진입니다. 급발진이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펌웨어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왜 급발진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요, 말 못하는 고민 많습니다. 하드웨어 설계해보고 프로그래밍 해보고 또 이 데이터들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전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급발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판에 ECU 기판도 있고 전기차 전원장치도 있고 TCU 기판도 있습니다. 자, 이 기판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거예요. 개발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하드웨어 설계를 한다거나 또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ECU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ECU 데이터를 보면 회로드 안에 기판이 있고 기판에 보면 자, 이게 크게 두 가지 부품을 보면 됩니다. 두 가지 부품을 보시면 어떤 부품을 참고하시면 되냐면 이 사진에서 제일 왼쪽 부분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탄탈 콘덴서입니다. 탄탈이 뭐냐면 전원이 ECU 전원은 대체적으로 5V 전원을 씁니다. 그리고 5V 전원을 다시 칩을 연산시킬 때는 3.3V로 다운시킵니다. 자, 이 탄탈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5V가 일정하게 오다가 어느 순간에 5V가 안 오고 다운됐을 때 저장된 순간 전기를 가지고 공급을 해서 전원 부족 현상을 순간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탈 콘덴서가 들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가 차에서 배터리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ECU에 공급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공급돼야 되는 것이 공급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탈 콘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U에 탄탈 콘덴서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예요. 전류량이 부족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압은 들어올지 몰라도 전류량이 ECU에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락 현상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탄탈 콘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라믹 콘덴서라고 이게 많이 박혀가 있습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순간적으로 고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쌀이라고 하죠. 세라믹 콘덴서는 무진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류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항들도 많이 들어가고 자, 과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일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요, 기판에 전원 공급되는 게 불안정하다. 그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탄탈 콘덴서나 세라믹 콘덴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전기가 성용차 12V, 상용차 24V, 전기차 400V 내지 800V 이렇게 공급됩니다. 자, 그 전원들을
어떤 부품을 통해서 5V로 다운시켰다, 3.3V로 다운시켰다. 100% 커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피커 전압들 못 잡아냅니다. 어느 정도는 잡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ECU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TCU입니다. TCU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보시면 노란색으로 해서 탄탈 콘덴서가 있습니다. TCU도 전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탄탈 콘덴서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라믹 콘덴서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전원 장치, 전기차에 대한 전원 공급 장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는 기본으로 깔리고 들어가 있고, 전해 콘덴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충방전 속도가 느립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상당히 빠르죠. 고주파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기판 내부에 흐른 전기들은 안정적으로 일정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피커 전압, 노이즈 전압들이 많이 들어온다예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ECU와 TCU는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OBD 데이터를 뽑는 것은 ECU에서 OBD 단자로 해서 데이터를 봅니다. 그러면 그 OBD 단자로 해서 다른 기계장치, 단말기 이런 것을 부착을 했을 때 ECU 전원을 땡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땡겨버리면 ECU에 전원 부족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전원 부족 현상이 생기면 ECU가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ECU가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전기가 100이다. 그런데 다른 OBD 통신을 통해서 빼나간다. 전원 부족 현상을 만들어버린다면 ECU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체크를 뜨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외부 장치로 해서 OBD 단자로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ECU가 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거나 전기가 남거나 피커 전압들이 치거나 했을 경우에 TCU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TCU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데이터가 늘어집니다. 통신 속도가 늘어집니다. 원래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바이트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녹음 테이프 같은 경우에 건전지가 좀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막 늘어지죠. 천천히 웅웅 하죠. 그래서 이 통신 데이터들도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전기가 스피커 전압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커버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품을 좋은 걸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자부품을. 그런데요. 전자부품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전기 잡을 수 있을까요? 100% 못 걸러냅니다. 그래서 못 걸러내기 때문에 기판 내부에는 세라믹 콘덴서를 모래 뿌리듯이 뿌려 놓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성간 간섭도 보자고요. 회로 설계하실 때, 하드웨어 설계하실 때 통신선과 통신선 옆에 가까우면 오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요. 지금 ECU나 TCU 데이터를 보면 이 기판을 확인해 보시면 뭐가 안 돼가 있어요?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절연시키기 위한 절연체를 도포하지 않았어요.
자, 제일 왼쪽 사진을 보세요. 왼쪽 사진을 보면 가의 테두리에 본드 같은 게 붙어가 있죠. 밀폐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외부에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습기가 들어가면 오작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밀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슈는요, 고압 케이블 밑에 가 있으면 이것이 습기가 있을 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전이 되는 거죠. 누전이 되면 급발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슈, 티슈가 중요합니다. 과거에요, 티슈하고 근래의 티슈하고는 기능들이 틀립니다. 간섭을 많이 합니다. 티슈가 이슈에 차추에 걸리는 힘이라든가 또 힘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소통을 하고 이슈에서 티슈에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티슈가 없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티슈가 있으니까 오토미션이니까 생기는 거죠. 지금 또 현실을 보자고요. 수동 기반의 오토 차량이 급발진이 많으냐, 오토 기반의 오토 변속기가 급발진이 많으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급발진이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조치해야 될 방법 크게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급발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슈가 문제다 하면 전원 공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키를 돌려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 또는 지금과 같은 스위치 방식 같으면 버튼 방식 같은 버튼을 눌러서 꺼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열쇠 타입은 껐을 때 전원이 차단이 확실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스타트 스위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슈가 뻥난 상태에서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복불복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슈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전원만 공급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원이 계속 공급된다 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러면 접근을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티슈 쪽으로 해야 됩니다. 티슈 쪽은 변속기 레버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토 차량에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중립으로 빼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답이 또 없는 거죠. 자, 중립으로 빼가지고 빠지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으로 해도 극복을 못하겠다 하면 수동으로 변환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단수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모드로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톡톡 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로 치면 만약에 8단짜리 같으면 8단에서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 빨리빨리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속 100km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8단이다. 그러면 회전수가 뭐 1200, 1300 되겠죠. 그런데 단수를 자꾸 내리면 1단에서 RPM을 아무리 올려도 레드존까지 들어가더라도 30km, 40km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것만 되면 단수를 떨어뜨리면 1단까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연료 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연료 분사량은 듀티 타임, 연료 압력 이것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회전수를 넘어가면 그 회전수를 넘어간 범위 내에서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단으로 내려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속도를 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든 뭐 하드웨어 설계하든 프로그램을 설계하든 간에 이 부분요,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설계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부품 성능이 몇 볼트까지 커버하는지, 그 이상 피크 전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분산시켜서 무마시킬 건지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정상적인 조건 데이터만 반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를 두고 프로그램을 엮고 설계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연결해 놓고요, 우리가 용접기 같은 거, 아크 용접기 같은 거로 차체를 용접을 해보세요. 스파크 팍 튀잖아요. 그러면 이슈 뻥 나버립니다. 자, 스파크죠. 고전압이죠. 순간전압이 상당히 높죠. 이슈 왜 뻑이 날까요? 그런 현상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고전압이 들어왔을 때, 또 순간적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짜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로 오류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류 데이터를 원상복구시킨다, 덮는다, 해결하려고 소프트웨어로 많이 조정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도 결과적으로 전원이 안정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전원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IC와 IC, 당연히 통신을 해야 되죠. IC와 IC 사이에 거리가 멀다. 그 거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요 데이터를 통신하는 회선에서는 얼마나 짧게 만들 거냐, 그것도 고려해서 하드웨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연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왼쪽 사진 보면 이슈 사진이고, 중간에는 전기차 전원장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티슈입니다. 대기업들이요,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절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보일 겁니다. 선간 노이즈, 간섭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커넥터를 보시면 하네스라 그러죠. 이게 꼽았을 때 안에 먼지가 끼거나 찌꺼기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통신이 제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소프트웨어는 한순간에 통제불능이 된다. 전기가 부족하거나 순간적인 과전압, 피크 전압들이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이 깨질 수가 있다. 멍텅구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발진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급발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전자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급발진 과거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소비자 증명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좀 안다고 하시는 분, 그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시면 어떤 걸 봅니까? 칩이 기판에 정상적으로 납땜이 돼가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죠. 그거는요, 급발진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발진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뭐냐면 고전압이에요. 고전압.
순간적인 피크 전압이 들어왔을 때, 또 순간적으로 저전압, 전압 강화가 크게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껐다가 일시에 전원을 빼고 다시 전원을 공급했을 때 그 현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기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소프트웨어 한순간에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급발진이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급발진이 없다고 끝까지 방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보시라고요.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전해 콘덴서 많죠. 이게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제너 다이오드 있어야 되겠죠. 제너 다이오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합선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다운되기 때문에 또 그 문제도 있으니까 쓰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다이오드 한쪽 방향으로 하는데 전압이 들어오는 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하는 스위칭 다이오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하시는 분이 회로를 잘 설계해야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공부해봐야 돈 안 되거든. 소프트웨어요. 프로그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ECU, TCU, 그 다음에 ABS, 또 많은 전자제어 장치, 모듈 칩들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들어가 있습니다. 차에. 그러면 통신하는데 거리가 길죠. 뭐 차 앞쪽에 달린 것도 있고 차 옆쪽에 달린 거 있고 엔진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엔진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미션에 붙은 것도 있고 많이 달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저항이 생깁니다. 통신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떻게 발전할까요? 당연히 개별 이슈에서 통합 이슈로 갑니다. 통합 이슈로 가는 이유가 모듈 간에 전자저장치 간의 통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 기판 하나에 많은 기능들 전자저장치를 한쪽에 실었을 때 노이즈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 이슈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아직까지 안 됐을 거예요. 외국요? 그까지 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력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EDR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EDR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EDR 아시죠? 차가 사고 나기 직전 5초간 데이터, 0.5초 데이터로 모으는 거,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속도는 얼마다, RPM은 얼마다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어디서 받습니까? 그 데이터는 ECU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ECU 데이터를 받는 게 맞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R은 ECU 데이터를 EDR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다음에 악셀에다 변이량이 어느 정도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핸들 각도,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 이런 데이터들을 ECU에서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했을 때 EDR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을 ECU의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급발진은 이슈하고 TCU하고 연관된 겁니다. 이슈에서 뻑이 났다예요. 정상적인 차 같으면 저장할 필요가 없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EDR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EDR은 지금 데이터를 어디서 받고 있나요? 이슈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뻥난, 바보된, 오작당을 하고 있는 그 이슈 데이터를 EDR에 저장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EDR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냐 이거예요. EDR은요, 직접 개척할 수 있는 모듈로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원을 배터리에서 직접 공급하고 EDR 장치가 이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EDR 자체적으로 악셀레다 페달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고 전원값을 받고 그러면 뭐 0.3V, 1V, 2V, 3V 이래 파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ms 단위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압력 센서 받아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속도 센서 받으면 됩니다. 크랭크 앵글각 센서에서 바로 받아서 엔진 회전수 받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슈 데이터를 바로 받습니다. 왜? 나중에요. 이슈 데이터하고 직접 개척한 데이터하고 틀렸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당연히 기피합니다. EDR을 직접 개척해서 데이터를 측정해야 된다, 저장해야 된다 하면 반대를 할 겁니다. 있는 건데 이슈 데이터에 다 있어. 그 데이터를 저장하면 돼. 그거는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슈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휘발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기본 값들은 메모리 해두겠죠. 그런데 휘발성 메모리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EDR은 휘발성과 메모리도 쓰겠죠. 그 이벤트만 메모리 하겠죠. 그래서 EDR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듈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노이즈나 저전압으로 해서 저전류로 해서 또는 고전류로 해서 이슈가 뻑이 났다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이슈가 얼음이 됐는데 올바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정상적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급발진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심사례라고 자꾸 하죠. 그런데 그 운전자분이 실제로 겪은 사실이라 그러면 한 명의 피해자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EDR 데이터 분석하면 뭐합니까? 사고 나서 죽으면 끝인데, 상대방을 가해시켜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냥 끝인데,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나요? EDR로 회복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요, EDR이 아닙니다. EDR은 자동차 메이커도 상당히 싫어해요. 왜? 자동차 메이커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 절대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고 알려주기 싫은 부분입니다. 해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슈에 공급되는 전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자적, 자동 시스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데 시동을 끌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급발진이 나고 변속 내봐도 말을 안 듣는다. 전원키도 말을 안 듣는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연료 분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슈입니다. 이슈에 공급되는 전원 12V짜리 차 같으면 12V, 24V 가면 24V. 그 전원 자체, 이슈에 들어가는 전기, 그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수동 스위치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거요. 이거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안 만들어 줍니다. 이거 만들어 주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급발진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슈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똑딱이 스위치 같이 만들어줘서 끌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지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원을 순간적으로 꺼버리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모든 조건 공회전 조건으로 바꾼다. 연료 분사량도 공회전으로 바꾼다. 또 엔진 회전수도 공회전으로 바꾼다. 기어는 중립으로 자동으로 빠진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안 됐을 때 전원을 강제적으로 차단시키는 것.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TCU에 전원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션이 멈춥니다. 그래서 뻑 하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부분 뭘까요? 최후의 순간에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 이런 부분도 자동차 제조사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다고 우기고 양발 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안전장치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있으신 분들 자동차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주장하는 이 공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입법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또 모르고 또 대기업과 이렇게 덩을 지기 싫어하니까 또 어떻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잘못이다 아니면 운전자 잘못이다 떠나서 이 스위치 하나 달아서 급한 상황에 이런 스위치를 차단시켜서 이슈에 공급되는 전기를 잘라주면 이슈가 오작동한 것이 포맷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이 스위치 기능 하나 정도는 부착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